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 우리 지수가 9,000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또 쾌거를 달 수 있죠. 신기록을 찍었다 이거예요, 신기록. 그래서 9,000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 살짝 소폭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고점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보면은 뭐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가 나오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 매수, 기관의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지수가 9,000포인트 갔다가 이 선물의 어떤 파생 상품의 차익 매도 실현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어떤 조금 이제 9,000에서 좀 눌림이 살짝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9,000포인트가 하여튼 간에 조금 눌림들이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심리적 선, 그 000 라인이 항상 심리적 선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우리가 요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달성했을 때도 그러고, 요 5,000포인트도 그러고요. 뭐 7,000포인트는 조금 훅 지나갔는데 8,000포인트 때도 보면은 이렇게 조정 크게 받고, 9,000포인트도 뭐 워낙에 이런 역사적 신고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지금 미국 FOMC가 이제 어제 일어나면서 케빈 워시 체제에서는 지금 처음 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기준금리가 어쨌든 동결이 됐어요. 근데 동결이긴 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면에서 좀 다행일 수 있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매파적 발언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후에 좀 인상 여지는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됐고, 그러면서 한번 좀 조정을 훅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뭐 일본 엔화는 이제 가치는 조금 올라갔는데 금리 인상이 됐는데, 미국은 지금 동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어떤 자금 이동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번 조정받을 때 살살살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훅 받아요. 예, 이런 변동성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적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6월 말에 MSCI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니까 이 뉴스 특히 중요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근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십니까? 이 추천주로 뭘 드렸죠? MLCC 관련주 드렸습니다. MLCC. 예, MLCC 요 관련주를 드렸는데, 그래서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모텍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삼화콘덴서 지금 장중인데 한 2시 정도 됐는데 상한가 찍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유튜브 끝까지 한번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 추천주 보고 좀 어떤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 봅니다. 사막 콘덴서 찍었고,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왜 올라가는지 차트 분석까지 전부 해드렸고, MLCC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AI 데이터, 우리 쇼츠 영상에도 어저께 올라왔지만 AI 데이터 센터 그냥 엄청 쫓아다닌다 보면 돼요. 요 관련해가지고 제일 수혜받는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업종이라든지 뭐 부품, 반도체 등등등 있겠지만, MLCC 관련주들은 그냥 얘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확히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아모텍 이렇게 드렸는데 다 급등을 했고, 특히 사막 콘덴서는 지금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그리고 한울반도체라든지 이것도 상한가인데 요것도 아직 덜 올랐죠. 근데 이제 상한가니까 다음날 요게 조정을 받거나 또 위에서 떴을 때 요 고점 라인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을 할 수급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더 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세게 나오거나 뭐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요건 당분간은 조금 한번 주의를 봐야겠죠. 그리고 뭐 아바텍이라든지 한캠 요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MLCC 관련주, 특히 이제 한올반도체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아모텍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 드렸지만 신고점을 어쨌든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게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이 매수 기회가 오면은 지금도 좋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LCC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뭐 대박이죠.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를 거의 따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SK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000조인데 하이닉스가 어제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1,800조 돼요. 근데 SK 스퀘어가 요 보면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지분 분석 매번 해드리지만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SK 스퀘어랑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예.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사실상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지분 관계 때문에. 그래서 SK 스퀘어까지 감안한다면은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어요. 하이닉스까지 감안하면은 사실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를 합치면은 이게 삼성전자를 좀 넘었다 이렇게도 좀 뭐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하이닉스 올라요. 근데 SK 스퀘어랑 예전에도 요거를 또 설명드렸는데 봐요. SK 스퀘어. SK 스퀘어가 6월 12일 날 신고점 찍었어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랑 SK 스퀘어랑 지분 관계상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 봐요. 하이닉스는 6월 12일 날 신고점 못 찍었죠.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SK 스퀘어는 12일 날 고점 찍었는데 하이닉스는 요 고점 못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한번 하이닉스는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잘 못해도 이런 기술적인 거를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올라간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조되는 업종이고 어떤 계열 관계인 회사인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더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못 올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때문이고, 이제 하이닉스가 뭐 12단 샘플 공급을 한다는데 삼성전자도 그 기술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어쨌든 상승할 여지가 있다. 요 고점 돌파할 여지가 있다. 요런 것들 한번 보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타점을 못 찾겠다 하면은 이런 맥락으로 보세요. 물론 이런 거를 막 차트 분석하면서 들어간 종목들은 아닌데 이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하면은 뭐 소부장주, 특히 전공정, 후공정주들을 제가 나눠서 봐야 된다. 전공정, 후공정 했는데 얘가 전공정이 오른 날에는 후공정은 잠잠하고 후공정 오른 날엔 전공정이 좀 잠잠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같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박자만 잘 맞추면은 수익 내기 정말 쉽습니다. 전공정주 HPSP, VM, 그리고 PSK,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후성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후공정, 테크잉, TSE, 리노공업, DI, 에이펙트,
어떤 프로텍, 코리아 서킷 이런 거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인 후공정을 한번 담아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냐면 정공정주 오늘 올라갔을 때 후공정주 좀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 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섹터로 해가지고 전부 수혜받는 업종이니까요. 다만 종목별 선별은 분명히 필요해요. 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업종별 보면 자 봐요. 코스피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오늘 아이고 천이 지금 막 깨지고 이랬어요. 막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 빈부격차가 종목별로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으로 잡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조금 낮은 어떤 눌림 타이밍에 잡고 싶으면은 아까 말한 후공정주 같은 거 한번 타이밍 잡아가지고 들어가야지. 안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 이런 거 잡았다가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 가는 종목이지만 덜 간 종목. 예, 상대적으로 수급 어떤 불균형 때문에 이런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로봇주 같은 것도 요즘에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LG 이노텍 같은 거 예, 이런 종목 보면은 가잖아요. 버티잖아요. 간다기보다는. 지금 로봇주 좀 안 좋아요. 근데 LG 이노텍이 여러분들 말했죠. 로봇 플러스 뭐예요? 반도체로 지금 급부상하죠. 반도체 기판주로 부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LG 이노텍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한번 로봇주 관점, 로봇은 지금 다들 조금 좋지 않은데 반도체들이 어쨌든 뜨니까 특히 기판주, 후공정주. 근데 만약에 반도체 기판주들이 좀 빠져. 반면에 로봇주 부각돼. 그러면 LG, 이노텍은 요 두 가지 다 수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우리 대박클럽에서는 먼저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 두 개 종목은 비중을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1억을 갖고 매매를 해. 그러면은 모든 종목 뭐 분산 투자한다 해가지고 막 10%씩 해가지고 10개 막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우량한 종목이나 지금 주도주에다가 30% 50% 담고 나머지 뭐 한 30%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박클럽 지금 종목이 많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여기다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싣고 지금 가고 있어요. 수익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오늘 안 팔아요. 예, 들고 가요. 예, 과거서부터 계속 그래 왔지만 안 팔합니다. 요거 들고 갑니다. 내일 조정 받아도 안 팔아요. 그냥 들고 가요. 예, 이렇게 보면 되고 후성 요 후공정주죠. 예,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수익이 또 나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짧게 수익 매도 진행하였고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조정받죠. 오늘 후공정주, 전공정주 중에서 좀 조정받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수익 매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였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빈부격차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아프리카 국가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에다가 주마가편 예, 여러분들 가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고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요런 거 샀다가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반도체,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 예, 요거에 비중 좀 실고 그리고 이제 소부장주에서 가는 종목 골라가지고 20% 이상 갈 만한 종목 골라서 선정을 해서 매매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지금 9,000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이거 돈 벌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예, 흔들리시면 안 되고 멘탈 바로 잡으시고 조금 내가 어렵거나 수익 약하신 분들은 한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종목들 좀 나열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SK 스퀘어 요 종목들은 일단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 대박클럽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하이닉스에 연관된 종목, 수혜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소부장주가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좀 조정받고 어떨 땐 괴리율이 벌어지고 막 종목들이 그러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하이닉스랑 함께 가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 보니까 코리아 서킷더라고요. 코리아 서킷. 요 코리아 서킷가 진짜 여기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이력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뭐 드렸던 종목이지만 지금도 되게 높잖아요. 근데 코리아 서킷가 유일하게 뭐 기판주도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랑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이제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에다가 기판 공급하고 있고, 이 HBM과 그런 AI 반도체에다가 기판 만드는 게 진짜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어떤 배선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기판 깔고 여기다 구리선 좀 나오면 되는 게 이게 아니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무 기판주나 되면 안 되고 정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 가야 돼요. 근데 코리아 서킷가 진짜 얘는 같이 가요. 예, 하이닉스랑 짝꿍입니다, 짝꿍. 그래서 요 코리아 서킷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지수 9000포인트에서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얘도 이제 후공정주로서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LG 이노텍 말합니다. LG 왜 LG 이노텍이냐면 로봇주 관점으로 이번에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기판주다.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로봇주로 부상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막 젠슨랑 방문해가지고 막 LG전자 회장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LG 이노텍이 요 반도체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판주로서 이게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킷 이런 거 봐요. 반도체 기판주인데 막 신고가 찍을랑 말랑 하죠. 근데 LG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약해. 뭐 여기는 오버슈팅 나왔다 치고 그래도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요 한 155만원 라인 된다 보거든요. 저는 155만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올라갈 수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 분석적으로 요 V자 반등 요 기대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AI, 로봇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막 순환매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율주행이 조금 조용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자율주행도 조만간 부상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 FSD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지금 감독형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규제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지, 기술력은 레벨 4 이상으로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어쨌든 이 순환마의 관점에서 한번 돌 수가 있어요. 근데 LG 이노텍이 요 카메라, 눈, 렌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로봇, 눈, 자율주행하면 또 중요한 게 뭐야? 비전 센서잖아요. 예전에는 라이더 센서인데 지금 카메라로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요런 눈, 카메라, 렌즈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주도 부각될 수 있고, 지금은 반도체 기판주로서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다 너 혼자 다 먹어라. 예, 요거 혼자 다 먹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LG 이노텍 지금 낮아요. 눌림에서 가려고 합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고 빠질 때,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어요. 이런 종목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 반도체주 말고 다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예, 강력하게 상승 여력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여러분들 하여튼 20% 올라간 종목들 너무 많이 나오고, 종목이 9개 중에서 1개만 올라갑니다. 근데 지수는 올라가. 이 한 개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개를. 예, 내일도 20% 갈만한 종목 이 한 개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약사님이 직접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좀 자금력이 큰 분들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금력이 크거나 내가 지금 종목 여기 막 5%, 6% 이렇게밖에 수익 안 나오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한번 내가 매매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 가는 종목에만 갈아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약사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